천문학과 과학의 만남이란 주제입니다. 16세기 이태리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천문학과 물리학의 시작이 된 분이죠. 그리고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인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어떻게 현대 천문학과 우주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의 강연 주제입니다. 자, 오늘 강연의 제목은 갈릴레오와 카라바조 그리고 현대 우주론입니다. 갈릴레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책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잘 못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갈릴레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사실 저는 그게 좀 놀라운데요. 갈릴레오의 배경이 제가 배운 어떠한 책이나 교과서에서도 갈릴레오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의 창시자 갈릴레오,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 카라바조, 굉장히 개척자죠. 예술과 과학의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이론 연구의 실험 연구든 거기에 기본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현대 우주론의 기본은 두 개의 어떻게 보기엔 간단하죠. 각각 머그잔에 인쇄할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는 책이 수십 권이라도 부족한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 왼쪽에 일반상대성 이론, 저쪽에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 두 개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현대 우주론이 바로 빅뱅 이론, 바로 대폭발 이론이에요. 사실은 빅뱅은 대폭발은 아닙니다. 대팽창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냥 말이 이런 걸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을 내놓자 이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는 아주 작았다가 조그맣게 아주 뜨겁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존재였다가 팽창을 해가지고 현재 우주가 됐을 거라는 그런 현대 우주론을 만든 분은 이 파더 르메트르예요. 교황청 소속의 신부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실제로 발견된 것은 1929년이로 상당히 근접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15년에 나왔으니까. 당시에 천문학자였던 에드윈 허블, 천문학사의 제일 위대한 천문학자를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만. 그리고 그의 조수고 거의 초인적인 시력을 가진 휴 메이슨. 휴 메이슨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사람인데요. 엄청난 시력으로 별을 다른 사람의 100배 이상 찾아낼 수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이 우주의 팽창을 윌슨산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별들이 멀리 있는 놈은 더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놈은 좀 천천히 멀어진다니까 이렇게 보면은 손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요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어때요? 천천히 멀어지죠. 하지만 이 멀리 있는 부분은 더 빨리 멀어지죠. 그럼 손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빅뱅 이론에 아직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맞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우주의 폭발의 흔적,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던 복사 에너지가 지금은 굉장히 차갑지만 우주를 전체 채운 복사 에너지가 발견돼야 했거든요. 이건 아주 우연하게 발견되는데요. 물리학자가 아니라 벨 연구소에서 고성능 안테나를 개발하던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사람이 아주 성능 좋은 안테나를 개발했는데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더니 그거 혹시 우주 배경 복사 아니냐고. 우주 전체에 잡음이 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주 팽창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현대 우주 물리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 가지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약 450년 전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과 운동 법칙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상으로는 기록 안 되지만 아까 말한 천재 화가로 꼽히는 카라바조의 존재가 어떠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갈릴레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활동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고요. 현대 우주론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운동 법칙의 창시자죠. 유명한 관성의 법칙. 그다음에 망원경을 이용한 달과 행성의 관측. 그다음에 이제 근대 과학 그리고 천문학의 창시자예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가라바조, 이태리의 화가,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이며, 그다음에 이제 인공 조명과 명암을 이용한 아주 극사실주의 테네브리즘이라는 화풍을 창시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하고 달랐어요.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자연을 잘 관찰하면 모든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에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새가 날아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땅속에서 두더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연을 관찰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냐면 아까 한 것처럼 주변을 다 막아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고 빛을 막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그런 식으로 주변을 다 차단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통제된 환경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실험을 해야만이 정확한 자연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관측 천문학이나 모든 실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의 발명자는 아니에요. 가끔 잘못 나오지만 당시에 발명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망원경은 거의 장난감 수준이거나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걸 본 갈릴레오는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망원경을 개량해서 우주 관측용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까 말했지만 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카라바조의 특징이 아까 말했죠. 한 개의 인공 광원을 이용해서 그 빛과 그림자를 통한 아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술학교 교사였어요. 정확하게 원근법하고 명암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1년간. 그리고 나서 수학 그 교수의 자리가 제한받으니까 이제 미술학교 자리를 놓고 다시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화가에서 다시 이제 과학자로, 물리학자로 전향한 사람으로 그 다른 과학자들하고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그 관측을 통해 가지고 달이 평평하지 않고 그 위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갈릴레오는 저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해가 광원이 어느 쪽에 있다면 그 그림자의 길이로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계곡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저 망원경으로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다 그렸는데요. 단순히 그린 게 아니라 측정한 시기에 정확한 크기를 계산을 했어요.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 한 달 전에 본 크기가 요만큼이었으면 한 달 후에 크기 요만큼이라.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오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까 말했죠. 훈련받은 화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갈릴레오의 배경이 미술과 음악이었기 때문에 자연 철학을 배경으로 한 다른 과학자들이 꿈도 못 꿨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술과 과학의 만남으로써 현대 물리학과 현대 천문학이 탄생하게 된 사건이에요. 카라바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을 분명히 갈릴레오가 차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들은 강연에서.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둘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카라바조는 당시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높은 정밀도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약간 여기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졌었어요. 무슨 논란이냐면 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한 개의 광원을 이용해서 그 모든 입체를 묘사한다. 마치 갈릴레오가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금성의 위치를 계산하거나 그 달의 계곡이나 이런 모양들을 산을 묘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였죠. 카라바조가 자기 작업실을 거대한 바늘구멍 사진기로 바꿨던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요.
화판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맺힌 영상을 보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카라바조가 실제로 사진기를 발명한가, 그 당시 사진기 없었는데 필름을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예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가설까지 나왔어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다 가설이고요. 다만 카라바조가 그럼 실제로 그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건데요. 카라바조가 아직 망원경이 발명되기도 전인 16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그림, 한쪽엔 유리잔, 이쪽에는 화병이 있죠. 이거 확대해 볼게요. 안에 창문에 비친 그림자에 굴절된 상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주름이 굴절되고 그 앞에는 반사광까지 그려져 있죠. 저거는 광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한은 저렇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과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광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사람은 그렇다면 렌즈까지 아마 만들어서 그런 실제 촬영하는, 아마 어쩌면 세계 최초의 카메라의 발명자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설이죠. 근데 과학이 카라바조에게 끼친 영향, 카라바조의 영향을 또 받은 과학, 16세기 초,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과학과 예술의 엄청난 발전을 한 번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쉬운 얘기지만 그 이후로 과학과 예술이 이렇게 융합돼서 엄청난 영향을 준 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카라바조, 그냥 끝맺는 말로 하면 두 사람의 연관성이 발견된 적이 없는가 하면 한 고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갈릴레오는 아까 말했듯이 화가들과 계속 친하게 지냈거든요. 작품 활동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치골리라는 당시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카라바조의 가장 큰 라이벌 중에 하나로 같이 그림, 한 주제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경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